SG골프앤 홈필드 2019 내셔널 바둑리그 새 시즌 진행을 맡은 김예슬입니다. 해설에는 백대현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셔널 바둑리그가 후원사가 바뀌면서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크게 바뀐 것은 포스트 시즌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스텝 레더 방식으로 포스트 시즌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토너먼트로 바뀌면서 좀 더 심플해진 느낌이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후보 선수들이 원래 5판 대국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7판으로 좀 더 이제 판수가 늘어나면서 아마 감독들의 오더 고민이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더 고심하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뀐 점도 많은 내셔널 바둑리그인데요. 매년 봄 기운을 받아서 시작합니다. 저희 어떤 대회인지 대회 정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9 내셔널 바둑리그는 대한바둑협회가 주최 주관하고요. 주관 방송은 저희 K바둑이 맡았습니다. 네, 정규 리그는 양대 리그로 총 18개 팀이 참여를 해서요. 총 17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포스트 시즌은 양대 리그 상위 4개 팀, 4개 팀이 이제 각각 8강 토너먼트로 단판 승부로 펼치게 되고요. 챔피언 결정전은 3번기로 치러지게 됩니다. 참가팀은 기존 16개 팀, 신규 2팀으로 18개 팀이 참가해서 양대 리그로 드림리그, 매직리그로 나뉘어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워낙 많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봐야 될 만한 팀들이 그 중에서도 좀 꼽을 수는 있겠는데 이번 이제 첫 시즌 첫 시작이기 때문에 네. 첫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9 내셔널 바둑리그 1라운드 대진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팀과 아산 아름다운 CC팀이 만났고요. 대전광역시팀과 광주광역시팀이 맞붙었습니다. 네, 김포 원봉레스와 대구 바둑협회 팀이 만났고요. 전라남도 팀과 순천만 국가정원팀이 만났습니다. 네, 서울 팀들인데요. 굉장히 강팀들이죠. 서울 키바팀과 서울 푸른돌팀이 만났고요. 전북 아시아펜스팀과 경기 바이오제백스팀이 승부를 펼칩니다. 부산 이붕장학회와 화성시가 만났고요. 울산 금화건설과 함양산삼이 만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 압구정팀과 인천 SRC팀의 경기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대국의 팀 오더인데요. 네, 서울 키바팀은 작년 우승팀이고요. 서울 푸른돌팀은 2016, 2017 우승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푸른돌 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통이 있는 강팀이기 때문에 항상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팀이고요. 서울 키바 팀은 작년에 이제 신생팀이었지만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1라운드 첫 대결에서 과연 어떤 승부를 펼쳐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서울 키바팀의 이재성 선수와 서울 푸른돌팀의 윤성식 선수의 대국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윤성식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데뷔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즌을 좀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실 이 단체전에서는 뭔가 이제 승수가 쌓이게 되면은 신나게 계속 승을 쌓아 나가는데 패점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좀 연패를 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성식 선수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 현재 랭킹도 1위고 워낙에 좀 오랫동안 경험이 이제 많은 선수니까 역시 오늘 또 어떤 출발을 보여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9 내셔널 바둑리그 설레는 첫 경기입니다.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019) 내셔널 바둑리그 개막식이 펼쳐진 서울 올림픽 파크텔입니다. 네, 지금 개막식을 기다리는 선수들의 모습이고요. 네. 아마추어 행사 중에서 정말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바둑 리그입니다. 서울 푸른돌 팀이고요. 네, 지금 축사를 운영위원장인 정봉수 경기도 바둑협회장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앞날에 풍성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들의 각오가 얼굴 표정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팀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첨을 시작했는데요. 매직리그와 드림리그 9팀씩 나뉘어서 진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나와서 추첨을 하기도 했고요. 김규리 선수의 모습도 보이네요.
추첨이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형 바둑판 앞에서 추첨을 했고요. 드림리그와 매직리그 지금 한 팀씩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리그가 나뉘어지는 거에 따라서 또 포스트 시즌 진출이 또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1라운드 대국이 펼쳐진 경기도 곤지암 리조트입니다. 네, 여기는 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바둑 두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네, 지금 대국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지금 대국마다 자동 기보 저장 시스템이 다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쪽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카메라로 인해서 이 기보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작년에는 20%의 대국만 좀 저장이 됐었는데 올해는 정경기가 다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로 진행됩니다. 윤성식 선수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제한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이 30분이라는 시간으로 한 판을 다 꾸려나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30분이라는 시간은 초반 포석을 구상하는데 좀 할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선수들이 지금 초반에 현재까지는 다 화점을 착수를 했는데 이재성 선수가 지금 네 번째 착수를 어디를 할까 잠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프로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번을 좀 선호한다고 하는데 아마기사들도 마찬가지인가요? 프로기사들도 다 100번을 꼭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 이 중국식 룰로 했을 때 7집 반에 덤일 때는 뭐 대부분 다 100을 선호하겠지만 6집 반에 덤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흑번으로서 좋은 것은 초반을 좀 본인이 의도한 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것이 좀 좋은 점인데 네. 역으로 생각하면은 초반 포석에서 좀 실패하면 덤이 부담되기 때문에 포석에 뭔가 마땅히 쓸 게 없는 상황이면은 오히려 100번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출전하고 있는 특히 이 주니어 선수들은 거의 준프로급 다 이제 거의 프로에 준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기사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성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있었던 입단 대회에서 입단 결정국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성식 선수도 그렇지만 이재성 선수도 항상 입단 대회 하면은 입단 영순위로 꼽혔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사실 이제 조만간 또 앞으로 있을 입단 대회에서도 만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이런 승부에서가 다 중요합니다. 네. 입단 대회에서의 그 한 판이 지금의 이
판 자체가 그 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대국을 했을 때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선수들이 보여줍니다. 자, 윤성식 선수 입구자로 가면서 아주 견실한 수법. 지금 이재성 선수가 입구자로 견실한 수법을 선택을 했고요. 네. 자, 이 수 자체는 지금 천천히 가겠다,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흑이 이곳을 뭐 2칸 정도 가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고요.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손을 빼고 둘 수도 있죠. 지금 뭐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런 곳 3-3으로 들어가는 수도 가능해 보이고, 걸쳐가는 수, 아니면 뭐 이런 곳에 뭐 날일자로 굳히는 수. 지금 실전은 가장 무난한 수법을 선택을 했다고 봐야죠. 좌하기 처리는 좀 간명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네, 날일자로 걸쳐오면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를 묻고 있는데요. 실전은 바로 협공을 합니다. 요즘에는 손 빼는 형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예전에는 화점으로 걸쳤을 때 손 빼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네. 최근에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일부러 손을 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실전에 그래도 협공을 한 것은 백이 이곳을 침투해 들어온다면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이 자리를 오게 되면서 이 하변 쪽, 이 백도를 특히 좀 압박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재성 선수도 3-3 들어가는 것은 뭔가 상대의 의도대로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이런 곳을 다가오면서 네. 흑이 다시 여기 날일자로 간다면 뭐 손을 빼고 이곳을 걸쳐 간다던가 뭐 이런 수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손을 빼는 것도 역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요즘 여러 상황에서 손 빼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때 받아두고 어떨 때 손 빼고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그게 정해진 건 없죠. 사실 포석에서는 특히나 더 정해진 부분이 없는데요. 네. 자, 여기서도 이제 손을 뺀다고 해도 날일자 걸쳐가는 수, 걸쳐갔네요. 3-3 들어가는 수, 반대쪽으로 걸쳐가는 수, 이 3가지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포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초 공사와 같고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각자 그 취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 포석에 정해져 있는 룰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 그렇지만 뭐 물론 그 선택 가운데에서 좀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꼭 필요한 자리에는 둬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실전에 걸쳐간 것은 받아준다면은 이렇게 양걸침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붙이게 된다면 이렇게 3-3으로 들어와서 이 자리를 막아주는 형태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실전은 다시 손을 돌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이건 백이 좀 적극적이고 좀 발빠른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윤성식 선수도 지금 실전에 다시 한번 하변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이 초반부터 두 선수의 뭔가 이 기세 싸움이 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윤성식 선수가 하변으로 3칸을 벌렸는데 이재성 선수는 좌하귀에 있는 백 2점을 좀 돌봐야 할까요? 여기를 지금 백이 바로 지켜주기에는 좀 억울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억울한 거죠? 지금 이곳까지도 이제 만약에 받아주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요. 여기 사실 늘었을 때도 또 기분이 나빠요. 손을 빼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또 다가왔을 때 또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한 번 더 받아주는 형태라고 본다면요.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지금 이 교환과 이 교환이 된 거기 때문에 흙이 이미 약간 득을 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싸움을 진행을 할 때 뭐 똑같이 한번 받아준다고 해보죠. 이제는 뭐 단순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흙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이런 싸움을 펼칠 거거든요.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무래도 여기 교환이 있는 것이 윤성식 선수 입장에서는 힘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백도 손을 빼고 우상 쪽으로 양걸침을 해갔습니다. 서로 자신의 길을 가면서 또 상대의 의도를 좀 거스르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양걸침을 당하면 좀 괴로웠었는데 요즘에는 저것도 또 정석처럼 진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엔 양걸침 당하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해서 웬만해서는 이제 양걸침 당하는 자리를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네. 자, 실전에도 지금 어디로 붙일까를 잠시 고민하다가 윤성식 선수 이곳을 붙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격하고 싶은 반대쪽을 붙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도를 좀 더 한번 겨냥해 보겠다. 네. 뭐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이 모양에서는 한 점을 벌려두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모양으로 벌려두는 게 좋을까요? 아, 이곳이요? 네. 여기는 원래 이제 1, 2비전이잖아요. 네. 이렇게 간다면은 가장 무난한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다음에 이제 뭐 붙여가는 자리가 좀 듣고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흑돌에 거의 압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벌려갈 때 이제 한 칸이나 입구자로 가는 수를 많이 둬요. 나중에 끊어가는 자리를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맛을 좀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입구자 가더라도 역시 끊어가는 맛을 좀 노릴 수가 있고요. 한 칸으로 가더라도 역시 다음에 이제 끊어가는 맛을 좀 노려볼 수가 있죠. 아니면은 그냥 변 쪽으로 이 반대쪽으로 벌려가는 수도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되면 흙이 역으로 이런 곳으로 오면 이제 또 가볍게 벗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빠르게 두는 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 장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재성 선수. 여기서 또 손을 빼기에는 좀 무리인가요? 여기 손 빼고 둘 만한 곳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 실전은 한 칸으로 벌렸네요. 그럼 흙도 약점을 지켜둘까요? 아, 여기는요. 네. 바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백이 나와 끊어가도 흙은 이렇게 사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바로 끊어가는 자리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백이 자충이 찼죠, 지금. 그렇죠. 백도 여기를 끊는 자리를 노릴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지금 타이밍에 끊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흙이 이런 곳을 좀 다가오고 싶은 느낌이 드는 자리인데 이제 이 자리는 이렇게 밀어 올렸을 때 이 흙돌이 좀 약하기 때문에 흙도 두기가 좀 어렵긴 해요. 뭐 물론 이렇게 싸울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싸움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죠. 초반에 정말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30분이라는 시간은 초반에 좀 이제 포석 구상을 하다 보면 시간이 거의 흘러가요. 네. 그렇게 되면 중반전부터는 이제 초읽기에 돌입하게 되고 이제 순발력 싸움, 초읽기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평범한 수법은 역시 이렇게 다가오고 한 칸 뛰는 수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곳을 다시 한번 이렇게 벗어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때 뭐 이렇게 들여다본다든지 해서 이 흑도를 좀 돌보면서 풀어 나갈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이제 이 귀 쪽이 좀 비어 있다는 것이 뭔가 변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더라도 집과 그렇게 크게 연결되는 자리는 아니죠. 언제든 백이 실리로
차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리로 돌아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윤성식 선수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모양에서 이제 여기를 붙여간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에게 호구 모양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지켜야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붙여가는 수는 지금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고요. 우하기를 저렇게 3-3으로 지키네요. 굉장히 좀 버티는 수법이네요. 자, 이 수 자체는요. 여기를 이제 움직여준다면은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변도 차지하고 이돌도 공격하고 이 백돌도 또 다시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이제 이재성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이곳을 큰 자리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이 흑돌을 계속 압박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 같으면 우변 쪽으로 둘 것 같아요. 우변 좋은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전개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윤성식 선수도 다음 착점이 좀 어려워요. 여기를 잡아두자니 조금 소극적인 것 같고. 그리고 한 수로 완벽하게 잡히는 모양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뒷맛도 좀 나쁘죠. 네. 이렇게 간다면 이제 움직이는 맛이 또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잡아야 될까요? 실전은 다시 한번 입구자로 압박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는 진짜 흑이 약점을 연결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계속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곳을 나와 끊었을 때 이 세 점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겠죠. 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형태가 너무나 좋지 못하고요. 이렇게 두는 것도 마찬가지죠. 빈 삼각의 형태가 나옵니다. 네, 좀 흑이 기분 나빠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 입구자 자체가 지금 상대가 좀 나쁜 형태로 연결을 하는 것을 강요하는 의미가 있네요. 근데 지금까지의 수순들을 보면 이재성 선수와 윤성식 선수가 상대의 의도대로 둬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계속해서 반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칸을 띈 수는 나와 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끊어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바꿔치기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두더라도 다시 막아가게 되면 여기 이제 약간 뒷맛도 좀 남아있고 흙도 아주 좋은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백이 지켜야 되는 형태라면은 그때 이제 이곳을 보강을 하면 되는데 여기도 지금 사실 이렇게 여전히 지키기는 좀 싫은 자리고요. 또다시 손을 뺍니까? 한 번 더 손 빼면은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끊어졌을 때 네. 살기는 좀 어려워요. 막아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치중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잡는다고 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잡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백은 좀 실리를 차지하면서 두고 있는데 흑은 미생이라서 흑이 좀 불만족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건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네. 이곳에서는 백돌이 많이 투자가 됐잖아요. 그쵸. 돌의 개수를 보면은 여기 5개, 8개가 투자가 됐고요. 네. 흑은 6개입니다. 그럼 여긴 백이 2개가 많은 거예요. 근데 다른 모양에서 보면 여기 지금 흑돌이 많고요. 이것도 지금 흑돌이 지금 적극적으로 좀 포진이 되어 있죠. 네. 제가 보기에는 흑이 나쁜 형태로 보이진 않고요. 계속 버팁니다. 이곳은 끊어온다면 이렇게 붙여서 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살릴 수는 있거든요. 귀 쪽을 어쨌든 따로 살리는 형태를 취하면서 버티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양은 안 좋지만 빈 삼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역시 잡히는 돌은 아니죠. 네. 그래서 윤성식 선수는 좌하 쪽의 백돌을 좀 압박해 갑니다. 이 자리도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집으로도 크고 네. 이 백돌의 안형을 빼앗으면서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게 되면 이런 약점을 또 보강을 할 수가 네, 있겠죠. 그렇죠. 이 수비하는 과정에서 보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뛴다든지 하면요. 밀어 올리면서 늘어가면서 여기 약점이 보강이 되죠. 또 지켜가야 된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뭐 이런 곳을 간다든지 해서 큰 모양을 펼쳐갈 수도 있겠습니다. 백도 최대한 흙을 좀 덜 굳혀주면서 가볍게 좀 탈출을 해야겠네요. 여기를 들어가는 맛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런 곳을 가는 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곳은 흙이 지금 이런 곳에 다시 다가가면서 공격을 할 여지가 있어요. 네.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중앙 어딘가를 둬야 되는데 이것도 뭔가 상대의 의도대로 해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날일자로 여기 끈차고 들여다봅니까? 받아준다면 지금 날일자로 갔네요. 이렇게 늘어가면서 여기 나와 끊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면은 백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곳을 나와 끊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밑에 쪽에는 흙이 많기 때문에 흙이 좀 유리한 싸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싸움은 아무래도 이재성 선수가 약간 더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제는 막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제 와서 이 한 점을 버리는 것도 이상합니다. 네, 두어놓고 버리는 꼴이 되니까요. 그렇죠. 살려야 되는 상황이고 늘고 뭐 일단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네요. 거의 외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면 백이 양곤마가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성 선수는 지금의 이 싸움에서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가볍게 움직이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을 좀 버리는 것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성 선수와 윤성식 선수는 프로 대회 중에 오픈 기전에서도 활약을 좀 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는 세계 대회가 거의 이제 오픈 대회로 많이 치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수들이 이제 세계 대회 오픈 본선에 이제 진출해서 또 이제 때로 프로 기사에게 또 승리를 거두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주 인상적인 어떤 그런 활약들을 펼쳐주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내셔널 바둑리그에 출전하는 주니어 선수들은 계급장이 사실 아마추어일 뿐이지 실력은 거의 뭐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재성 선수는 LG배 아마 대표로 여러 차례 선발이 됐었고요. 윤성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삼성화재배 본선에 아마추어 유일하게 대표 선수로 또 활약을 해줬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프로 선수들과의 시합에서 잘하게 되면 이 점수를 받게 돼요. 네.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 그 포인트 점수가 또 어느 정도 되면 프로 입단하는 경우가 또 생기게 됩니다. 포인트 입단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사실 지금 이재성 선수나 윤성식 선수도 이번에 이제 2019 내셔널 바둑리그 출전하게 됐습니다만 네. 조만간 또 프로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닐까. 이 내셔널 바둑리그 기간 중에 또 입단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많죠.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이재성 선수는 지금 세계 아마 선수권 대회 이제 한국 대표로 선발전에서 선발이 됐는데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나라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인데 이제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 입단 포인트를 40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또 이 기간 중에 입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최근에는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은 뭐 입단은 사실
꼭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 선수들도 사실은 있어요. 네. 내가 실력이 있으면 세계 대회 나가서도 사실 우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추어가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둑은 뭐 아직까지 아마추어가 세계 대회 나가서 우승한 경험은 없습니다만 이제 뭐 거의 오픈으로 좀 치러지다 보니까 실력만 있으면 사실 어떤 대회든지 나가서 우승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으로 아마 선수들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입구자는 필요한 자리였어요. 여기는 두지 않는다면 백이 붙였을 때 좀 곤란한 자리였기 때문에 일단 살아두었고, 그렇죠. 그냥 버리기는 아깝죠. 움직여 나왔는데요. 자, 이곳을 만약에 흙이 이렇게 뚫고 나오게 된다면 막아가는 것은 끊어서 여기를 늘어도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면 이 백돌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백도 막으면 안 되고 밑으로 뻗어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이곳을 둔다면 여기를 늘어가고 버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가면서 호구 쳐서 버리기는 했지만 또 흙이 다시 한번 손을 돌리게 되면은 백이 여기를 끊어가고 이렇게 씌우는 수가 또 가능하거든요. 네. 예, 이렇게 중앙 쪽이 철벽이 된다면은 이건 흙이 좀 불만이겠죠. 그럼 흙도 섣불리 나와서 끊지는 못하겠네요. 네, 이곳을 간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서 이 교환을 해놓고 뭐 이런 곳을 하나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뭐 여기를 뛰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치열한 싸움이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바둑 뭐 이런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 선수 모두 둘만한 진행일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 바둑 공부를 할 때 윤성식 선수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때는 또 저렇게 진지한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윤성식 선수 본래 좀 어떤 스타일인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활기차고 네, 장난기가 많은 그런 학생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좀 많이 의젓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세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뭔가 좀 더 남자다운 그런 그쵸, 모습들. 네. 윤성식 선수가 또 1남 2녀 중에 막내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 누나들도 다 바둑을 둘 줄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누나들과도 친분이 있군요. 네. 첫째 누나는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국체전 대표 선수 같은 걸로 가끔 대회를 뛰고요. 네. 둘째 누나는 바둑학과 재학생이에요, 지금. 네. 윤성식 선수 가족이 완전 바둑 가족이네요. 네. 네. 그리고 윤성식 선수의 어머님도 바둑 선생님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특히 바둑이라는 것이 네.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실전에는 이제 밀었는데 날일자로 뭔가 행마의 방향을 비틀었죠. 이 수는 지금 뭐 끊어가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여기 지금 끊어지면 항상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날일자로 갔을 때 이렇게 끊는 수가 안 되고 붙여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역시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와 같이 이렇게 뚫어서 끊는 수는 가능합니다만 이건 또 버리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호구 치는 게 아니라 이런 곳을 바로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아까랑 배석이 좀 달라져서요. 예, 여기 지금 꼬부리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 사실 윤성식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어가서 이 세 점을 잡아두는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곳을 잡는 즉시 이 싸움에 있어서는 뭐 흙이 고민할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럼 꼬부린 교환은 흙이 잘해뒀다는 의미인가요?
이 교환이요. 네. 이 교환이 일단 손해는 없어 보입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 이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이라도 윤성식 선수가 좀 편한 그림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재성 선수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흙이 지금 하변 쪽에 막아주는 수는 어떨까요? 여기도 가능하죠. 이곳을 지켜주면서 어차피 여기 지금 끊어지는 약점이 있으니까 네. 이곳을 보강을 해라. 그리고 이 백돌 같은 경우에도 흙이 다음에 뭐 이런 곳을 씌워간다든지 하면 좀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저는 사실 이런 모양에서 깔끔하게 두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제일 깔끔한 수는 사실 이렇게 뚫어서 잡는 수인 것 같습니다. 네, 제일 확실한 수죠. 네. 자, 윤성식 선수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림, 이 세 점을 잡는 자리와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해 주셨던 이렇게 넘어가는 수,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가장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위로 올라서서 끊는 수가 보이는데요. 그 수는 어떨까요? 여기요? 네. 어, 무리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여기는 사실 무리라기보다는요. 네. 약간 이적수라고 봐야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뚫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딘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곳을 뭐 이제 젖혀간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곤란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나와 끊는 것은 약간 이적수의 느낌이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성식 선수는 밑으로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약점을 좀 연결을 해야겠죠. 자, 윤성식 선수의 생각은 이겁니다. 이 세 점을 잡아두면 깔끔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 돌이 움직이게 되니까 지금 하변을 받아주면서 백이 약하니까 이 약점을 지키는 틈에 백의 한 점을 좀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재성 선수는 여기 늘어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두지 않고 달리 행마할 만한 수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곳을 지키자니 이거 지금 저침당했을 때 좀 괴롭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자리 당하면 여전히 괴롭죠. 여긴 늘어두고 이렇게까지는 일단 교환을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뭐 이렇게 젖히고 나가야 되는 건지. 지금 백이 잘 둬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이거 이재성 선수가 약간 초반 진행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고민해 보면 결국은 그러면 이 날일자가 조금 무리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냥 한 칸 정도로 띄어놨어야 되는 걸까요? 예, 한 칸이라면 가장 무난하기는 했죠. 지금 실전에는 적극적으로 뒀습니다만 윤성식 선수가 적절하게 잘 반발을 하게 되면서 이재성 선수 네, 그 자리는 뺏길 수가 없었고요. 네, 일단 좀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 키바팀 같은 경우에는 허영락 선수가 일단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고요. 네, 강지훈 선수는 입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성 선수가 이제 주장 자리를 맡게 됐는데요. 조금 부담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 키바팀이 우승 하게 된 원동력이 결국은 이 주니어 삼총사였거든요. 네. 허영락 선수, 이재성 선수, 강지훈 선수.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만 남아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정기 우승팀인데 뭔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심에 지금 이재성 선수가 서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서울 키바팀이 또 작년에 신생된 팀이었는데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 키바팀이 이 정기대회 때 신생팀이기는 했지만 네. 사실 이 얼마 전에 이제 치러졌었던 프로암 리그에서도 또 서울 키바팀이 우승을 했던 팀이에요. 그때도 이재성 선수가 선수로 뛰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그때도 이제 역시 선수로 뛰었고 프로암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선수들, 주니어 선수들이 그 중심에 다 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정기대회 신생팀이지만 그래도 좀 저력이 있는 팀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돌을 살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여길 뭔가 지키자니 계속 쫓기면서 여기 시달리고 이 돌도 자연스럽게 잡힐 거고 괴롭죠. 그렇다고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젖혀 나가서 이렇게 늘어가자니 이것도 역시 붙여갔을 때 여전히 지금 여기 또 끊어지는 맛이 남아 있거든요. 고민 끝에 결국은 붙였습니다만 이재성 선수의 표정이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죠. 그러면 흙은 이제 우하 쪽을 좀 압박을 해서 실리를 얻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돌이요. 이 돌을 뭐 계속 압박할 수도 있고요. 이 돌도 지금 또 압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백이 좀 답답한 의미가 있고요. 자, 이 초반 분위기는 윤성식 선수가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을 뚫고 나오는 것은 일단 이 붙인 자리는 좀 어색해지지만 네. 이 백돌이 두 개가 이 중앙 쪽에 쌓이게 되면서 중앙에서는 좀 힘을 받을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교환은 지금 뭐 흙이 당장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환하고 나서 뭐 여기를 한 칸을 뛴다든지 하면은 이건 백도 다시 밀고 나오면서 이곳을 그냥 이 정도 처리하는 것은 흙의 입장에서 좀 아쉽거든요. 언제든 할 수 있는 교환이라면 좀 나중에 하는 게 악수가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먼저 한번 공격을 해봐서 백이 중앙으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돌이 지금 못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변에 있는 백돌도 못 살아 있고요. 지금 이재성 선수는 양쪽 다 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살렸기 때문에 네. 계속 살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역시 날일자가 무리였나 봐요. 지금 무리를 했는데 무엇 하나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지금 버릴 수 있게 해주질 않았어요. 이재성 선수는 여기 뛸 때부터 어떻게 보면 버리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네. 잡질 않았고 또 계속 지켜주니까 어쩔 수 없이 살렸거든요. 윤성식 선수 손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선수들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얼굴 표정에 드러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드러나는 선수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예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 약간 그런 부분으로 뭐 돌부처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네. 또 2019 시즌부터 이렇게 현장을 생생하게 보내드리게 되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수들이 어떻게 호흡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네. 선수들의 표정까지도 지금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정말 박진감 넘치는 또 그런 재미있는 승부를
느껴지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요. 백이 이런 곳을 이렇게 나와 끊는 건 이건 좋은 행마가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지도 못하고요. 네. 굉장히 괴롭죠. 마음 같아서는 이 정도까지 가고 싶은데 이것은 또 막상 이렇게 끊어왔을 때 끊어질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지금 살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 선으로 한 칸을 뛰어나가야 될까요? 예, 이렇게 붙이는 수가 지금 좋습니다. 아, 그럼 찌르는 수는 악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그냥 끊는 건가요? 그렇죠. 네. 여기를 나와서 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여가게 되면요. 이곳을 두더라도 이제는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어갈 수가 있거든요. 맛보기네요. 그렇죠. 뚫어가도 다시 끊어서 이 수상전은 지금 흙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붙이게 되면 사실 흙도 이렇게 치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치받아가는 수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늘고 다시 이곳을 뭔가 끊고 싸웠을 때에 이 싸움도 어렵고요. 실전은 손을 뺍니다. 지금 찔러간 수는 어떤 수가 되나요? 예, 지금은 모양을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받아준다면 이렇게 막아서 네. 지금 이곳까지 살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흙이 여기를 잡는다면은 어차피 여길 또 이렇게 끊어간다든지 해서 괴롭히는 자리가 남아있거든요. 네. 이곳은 젖혀갔을 때도 좀 괴롭죠. 그래서 지금 이 약점을 좀 노리면서 이곳의 약점을 보강을 하겠다. 역시 다 살리는 게 아니라 한쪽을 버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윤성식 선수는 받아둘지, 받기는 하겠죠. 근데 왼쪽을 괴롭힐지 아니면 하변을 계속 두어갈지. 거기도 일단 쉽게 안정하는 형태를 만들어주진 않겠다는 뜻이네요. 일단은 약점을 만들어 놓고 막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여기 하나 더 지키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교환을 해놓고 나서 손을 빼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네. 예, 이건 오히려 돌을 키워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를 잇고 지켜줄 때 이제 와서 또 버리기는 아깝거든요. 그럼 또다시 살려야 됩니다. 윤선식 선수의 생각은 어차피 여기 다시 살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백도를 공격해서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환은 이재성 선수 약간 득을 봤습니다. 원래 이거 뚫리는 자리를 당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여기 네. 좀 선수로 지켰기 때문에 이건 약간 득을 봤다고 봐야 돼요. 이재성 선수는 이제 좌변 쪽으로 올 것 같고요. 윤성식 선수는 지금 하변 쪽의 백돌들을 공격한다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백이 일단 이곳을 온다고 보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백의 세 점에는 가운데가 급소입니다. 이 자리 치중하는 자리가 눈에 보여요. 그럼 백이 둔다면 그 자리를 두는 게 맞는 거죠? 백이 두더라도 여기는 너무나 좋은 자리죠. 네. 예, 이렇게 둔다면 가장 안정적인 지킴입니다. 붙여왔고요. 자, 근데 여기 아까 제가 좀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계속 막아가는 그림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이렇게 싸웁니까? 호구 쳤을 때 이것은 지금 흙이 살아나가기가 쉽지가 않군요. 역으로 흙이 못 살아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싸우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흙돌이 잡혔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런 교환들이 없었다면은 사실 여기를 붙이고 막는 수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윤성식 선수가 이 나가는 자리를 교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 이도를 압박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나가는 수가 하변에서 나가는 수가 100 약점을 만들어두는 수였던 것 같았는데 또 악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늘었고요. 자, 그러면 윤성식 선수도 여기 막는 건 쉽지 않고 네. 뭐 이곳을 결국은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백이 지금 이 모양 자체가 안에서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여기를 막는 수가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를 뭐 늘어간다던가 이렇게 둔다던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양도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완벽한 형태가 아닙니다. 한 집만 확실하게 나 있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무조건 한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은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될 텐데 호구 치는 모양으로 나가나요? 오, 반대쪽에서 먼저 비틀어 갑니다. 예, 지금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이고 네. 이 모양은 이제 여기를 나와 끊는다면은 그때는 뭐 이런 곳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 여기 끊는 자리가 있죠. 여기 나가는 자리를 좀 대비하는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그냥 나갔다면 어떤 수가 싫었던 걸까요? 그냥 나간다면 이제 이 자리 지키는 게 좀 기분 나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거의 선수성이니까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더 튼튼해지니까 네. 이 교환을 해두는 게 약간 득이라고 보는 건데, 자, 지금도 여전히 이재성 선수가 바빠요. 자, 이렇게 두고요. 사실 이렇게 꽉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 끊어지는 자리와 막는 자리 맞보기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렇게 좋은 그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 지금은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더라도 지금 이 모양 자체가 워낙 괴로워서 네. 입구자가 가장 좀 확실한 느낌이 드는데요. 좀 양쪽을 다 보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교환을 해줘야 되고 또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괴롭죠. 또 이 공격을 하다가 나중에 또 이곳을 막는다든지 하는 선택도 가능하고요. 과연 윤성식 선수가 다음 수를 어디를 줄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재성 선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초반부터 좀 고전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윤성식 선수는 초반부터 좀 표정 변화가 없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확실하게 우세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19 내셔널 바둑리그 서울 키바팀과 서울 푸른돌팀의 경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